안녕하세요. 코인정보소 시황 분석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비트 도미넌스 향방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어떤 유료픽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나 강요 등의 목적이 아닌 현재의 시황에 대한 분석으로 매매에는 반드시 참고로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 달러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 지금 4시간 봉에서의 모습이고요. 일단 저번에 말씀드릴 때에 이 메이저 하락 추세선이었던 이 부분을 뚫어낸 이후에 이 추세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박스권에서의 모습이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갖고 가지 않겠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메이저 하락 추세선은 뚫었지만 위에 지금 계속된 저항 구간들이 있고, 여기 55K 구간, 56K 구간,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파동의 주요 넥라인이었던 57K 구간,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파동에서의 구조물적 주요 저항 구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월봉에서의 시가도 그 위에 58.8K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면은 계속 저항 구간에 막혀 있기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따라 쭉 이어지는 이 추세선을 따라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1시간 봉에서 먼저 보면은 29일 오늘 새벽 5시였어요. 새벽 5시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랐지만 역시 이 56K의 저항 구간에서 막혀서 흘러내리는,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계속 그 저항 구간에 막혀서 계속 어떤 이런 모습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이 박스권에서의 모습이 2월 말 이 모습과 그 프랙탈적으로 조금 유사한 모습을 띈다. 그러면은 이 2월 말에 이 박스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이 흘러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세 번의 저점을 갱신하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저점을 갱신하는 이런 파동이 나온 이후에 단기 하락 추세선을 뚫고 그 위에 메이저 하락 추세선까지 붙여주는 파동을 가져간 이후에,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는,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까지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쪽으로 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어떤 이 메이저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여기서 잠깐씩 이렇게 반등을 주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그리고 이 메이저 하락 추세선을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면은 그 밑에 여기 51K에서 50K 정도의 이 지지대까지 급락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 박스권에서의 모습을 탈출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매매에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5월 한 달 동안은 조금 단기적인 입장으로 단기적인 거래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아직 이 추세선 위에서 지금 계속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큰 그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만한 그런 큰 이슈가 없는 한은 이 위에 있는 그런 주요 저항 구간들이나 구조물, 이런 올라가며 막히는 이런 구조물들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도미넌스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도미넌스 차트부터 일단 같이 보면은 도미넌스가 지금 되게 많이 빠졌어요. 도미넌스가 되게 많이 빠졌고, 지난 62 라인을 이탈한 이후 57 라인에서도 그렇게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52 라인에서도 어떤 이 조금 각도를 줄여가는 모습은 보였지만 역시나 빠지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은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 때 이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그래도 지지를 받았었던, 그리고 이렇게 저항 구간이었던 이 구간들을 지금 표시해 놨는데, 만약에 이 49 라인이 제대로 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깊게 빠질 수 있는 모습까지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도미넌스가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그럼 도미넌스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걸 같이 보시면은 제가 도미넌스의 하락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디파이 계열 코인들의 어떤 성장. 사실 2017년도 18년도 때는 이 디파이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디파이라는 게 이 시장 자체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도미넌스라는 거는 비트가 크립토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어쨌든 비트가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비트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어떤 다른 코인들, 그러니까 비트 외에 다른 알트 코인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도미넌스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디파이 시장에 조금 이런 많이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 때문에 어떤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오늘 그 새벽에 바이든 그 대통령의 그 연설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 계속 그 밀고 있는 그 미국의 기업에 대한 큰 기업들에 대한 세율의 인상,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디파이와 무슨 관련이 있냐 싶겠지만 사실 그 자산을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든지 어떻든 찾아서 할 거거든요. 왜냐면 디파이가 세율에 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디파이 시장이 왜 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NFT 시장에 또 상승도 많이 있죠. 올해 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에 NFT 시장이 되게 많이 컸죠. 이런 뭐 예를 들면 NFT 토큰들, 어떤 그런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자산들의 토큰화, 이런 것들이 NFT 시장이 커지면서 도미넌스를 또 잡아먹는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지위의 변화예요. 이더리움은 다들 아시다시피 크립토 시장, 크립토 마켓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2위에 해당되는 가장 큰 이제 가상 자산인데, 이더리움의 지위가 예전과는 정말 많이 바뀌었죠. ERC20 계열에서의 사실 모든 것들, 어떤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사실 여기서 처음에 시작된 거거든요, 다들. 그래서 ERC20 계열에서 큰 성장세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이더리움이 기업들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점점 투자하기 시작하고, 최근에 보셨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더리움의 ETF 시장이 열렸죠. 이더리움의 ETF 시장이 열리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됐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을 하던 좀 약간 횡보성에 이렇게 하락을 하던 중인데 이더리움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거든요. 매일매일. 가장 큰 그 비트 다음으로 가장 큰 자산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뭐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당연히 도미넌스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 사항에 해당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래소 코인들의 상승이에요. 가장 최근에 또 오늘 기준으로는 3위까지 올라왔던 바이낸스의 BNB 지금 600불 또 넘었었죠, 오늘도. 근데 BNB가 상승하면서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오비 토큰, 뭐 크립토닷컴, 뭐 OKB, 이거는 이제 비트파이넥스인데 뭐 이런 거래소 코인들의 똑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거래소 코인들도 왜 상승을 하냐? 이 디파이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요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의 돈 있는 그런 기업들의 크립토 시장에 진출을 시작을 하면서 디파이라든지 거래소 코인들의 이런 투자들이 점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미넌스를 하락시키는 주요 사항에 해당된다. 이거 이제 5번으로는 제가 도지라고 일단 적어놨는데 꼭 도지코인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최근 들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모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업비트라든지 그런 사실은 그
투자인지 투기성인지 투자인지 투기성인지 모르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다 뭐 10배, 20배, 30배씩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의 종목들만 따져놓고 보면은 도미넌스에 크게 하락을 미치는 요건이 아니겠지만 이것들이 사실 같이 다 모아놓으면은 시총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10배, 20배, 30배씩 올랐기 때문에 도미넌스를 하락시키는 주요 사항들에 어떻게 보면 해당된다. 이런 것들까지 제가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을 할 것이냐? 제가 아까 이제 차트를 보고 잠깐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도미넌스가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쨌든 크립토 시장에서의 이 비트코인의 이 가치라든지 비트코인의 지위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의 ETF 지금 ETF 시장에 대한 지금 평가를 계속 세크에서 하고 있죠. 세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 시장이 어떤 그런 이 ETF를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세크가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ETF 시장, 그러니까 비트의 ETF 시장이 열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캐나다 쪽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의 ETF 시장이 열렸고 사실은 이제 ETF 시장의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ETF 시장이 진짜 열리게 되면은 진짜 큰 돈들, 진짜 투자 가치가 큰 그런 기업들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라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비트코인이 떨어졌던 도미넌스를 회복하면서 진정한 어떤 흡성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날짜가 그 세크에서 그 답변을 해야 되는 주요 날짜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런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이게 ETF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 때 그런 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ETF 발표가 됐다, ETF 승인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주요 알트코인들의 뭐 이 도미넌스를 잡아먹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 방에 해소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에만 투자하는 것들이 아니라 6천만 원, 7천만 원이 되는 비트코인에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꼭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비트코인에서는 큰 뭐 이렇게 차트적으로 제가 더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프랙탈적인 관점에서는 박스권의 모습을 살펴보고 여기 뭐 53K 구간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저항 구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위로 오른다 하고 하더라도 주요 이제 저항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속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